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원일의 작품 마당 깊은 집 이야기를 짧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김원일 작가는 한국전쟁의 상처와 전쟁 이후 한국에서 서민들의 삶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당 깊은 집 소설은 전쟁 직후 모두가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며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옷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했고 내일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소설 속에는 한 집에 여러 가족들이 세를 들어 함께 살아가며 좁은 마당 하나를 나누어 쓰던 이웃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모두 가난했지만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했고 아이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자라났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자유 대한민국에서 희망만큼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인내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죠. 가난을 이겨내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한 그 힘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오늘 마당 깊은 집이 들려주는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의 삶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야기. 비록 상황이 비참하고 처절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의 인생은 희망과 소망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슬픔 기쁨의 춤추리 주는 나의 기쁨 주 찬양하리 기쁨의 성령 임하리 내 슬픔 변해 기쁨의 춤추리 주는 나의 기쁨 주 찬양하리 기쁨의 성령 임하리 사단만 고치시며 치유가 되신 주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의 주 되시네 주의 큰 사랑 임할 때 어둠 떠나고 나는 주의 영광 보네 새벽별같이 빛난 기쁨 내 슬픔 변해 기쁨의 춤추리 주는 나의 기쁨 주 찬양하리 기쁨의 성령 임하리 주의 노를 잠시 지나가나 주의 사랑 내 삶에 영원하리라 주 찬양하리 내 슬픔 변해 기쁨의 춤추리 주는 나의 기쁨 주 찬양하리 기쁨의 성령 임하리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28일과 29일 전 지역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 오겠습니다. 28일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5에서 60mm, 29일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5에서 6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앞바다는 구름 많겠고 먼바다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RBS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장마당 물가가 다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주식인 쌀값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생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평양의 한 시장에서 쌀 1kg 가격은 북한 돈 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28% 이상 오른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신의주와 해산에서도 쌀값은 4만 원을 넘어서며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옥수수 가격도 2주 사이 20% 이상 오르면서 주민들의 식량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곡물 수입 감소와 햇 옥수수 공급 부족, 그리고 환율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무역이 늘어나면서 무역회사들이 식량보다 기계와 건설 자재를 우선 들여오고 있어 곡물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법 환율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평양의 달러 환율은 북한 돈 6만 5천 원까지 상승했고 신의주와 해산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았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달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북중 교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화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이 더 오르면 수입 물품 가격도 함께 상승해 장마당 물가는 앞으로도 쉽게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과 생활 필수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은 결국 하루하루 장마당의 의지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 인근 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질환이 발생해 북한 당국이 해당 지역을 전면 봉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최근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 주변 하천 유영 마을에서 여러 주민들이 갑자기 탈모와 심한 구토, 피부 반점, 극심한 무기력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지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약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나 오염된 폐수가 원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의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해 온 주민들은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이 이번 집단 질환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원인 규명보다 지역 봉쇄를 먼저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부터 평산군과 서온군 일대에는 검문소와 차단시설이 설치됐으며 평양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가진 주민들도 특별 승인 없이는 평양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집단 질환이 발생한 마을에는 안전원들이 배치돼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핵 관련 시설 주변에서 발생한 오염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공개하지 않는 당국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른바 반미 공동투쟁 월간을 맞아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직맹은 전국 공장과 기업소에서 강연회를 열어 자본주의는 양육강식의 사회이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를 비판하며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는 겉모습일 뿐 실제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선전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서로 믿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에게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연을 들은 노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들은 매일 힘들게 일해도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말을 믿기 어렵다며 공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일부 노동자들은 각종 충성자금과 건설 지원, 물품 헌납 등 여러 명목으로 현금과 물자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오히려 이것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교 정보 유입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다른 나라의 생활상을 접하는 것을 우려해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전보다 자신들이 매일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체제를 찬양하는 강연에 공감하는 분위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순서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8강 자유를 위해 싸우다, 교육과 언론으로 동포를 깨우다 편을 들려드립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두 번째 이야기. 교육과 언론을 통해 동포들을 계몽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대안의 미래를 준비한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1913년 2월 3일 아침,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이 박사는 한인 동포들이 마련해준 푸누이 스트리트 2453번지에 바로 이 집에서 교육자, 언론인,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하와이 30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 오자마자 이 박사는 가장 먼저 한국교의 핍박을 지필했습니다. 약 2달 동안 백오인 사건에 관련하여 이 박사 자신이 목격한 것, 미국 각 신문에 보도된 자료들, 미국 각 교회에서 대표들을 파송하여 직접 보고된 내용들,
그리고 각 교회들의 월간 잡지들과 미국의 선교회에서 발간한 글들을 바탕으로 백오인 사건 진실과 의미를 정리하여 1913년 4월 한국교회 핍박을 출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핍박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 한국교회 핍박에는 일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일본의 한국교회 핍박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져 일본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장 외교상의 관계에서는 일본이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한국교회 때문에 일본이 외교적으로 난처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3장 내치상 관계에서는 한국교회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번번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핍박한다며 8가지 예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장 한국 기독교 청년회 YMCA에서는 기독교 청년 활동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강조합니다. 제5장 선천학교와 재판의 전말에서는 선천 지역의 학교와 교회가 일제로부터 당한 잔혹한 핍박 그리고 백오인 사건의 실체가 일제에 의해 조작된 허위 날조 사건이라는 것을 당시 국제사회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한국교회 핍박은 백오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일본의 만행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본을 성토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박사는 책의 서론에 한국교회 핍박을 지피라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박사는 일본이 한국교회를 핍박한 것은 교회와 민족과의 깊은 관계 때문이었다라고 서문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관계가 깊죠.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한국교회가 사사건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릇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일의 실상을 알고자 할 것이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을 알아야 올바로 행할 수 있으며 올바로 행해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어지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이 글을 쓰는 것은 일본의 잘못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 뜻을 알고 행하기를 힘쓰기를 바라며 이 글이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박사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고 또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소망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의 원인과 실체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을 벗어날 바른 방법을 알고 제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일본의 만행이나 곱씹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처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핍박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한국교회의 존재 자체가 외교와 내치 두 가지 차원에서 일본에게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외교상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서양 선교사들, 외국교회 방문객들은 실상 정치적 간섭을 하려거나 배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한국에 교회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외국에 있으면서도 알게 되는 것이며 세계의 정의를 한국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렇게 외교적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시작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있었고 자신을 파송한 나라 선교부에 한국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보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스파이 같은 첩보 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기도 제목과 자신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선교사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한반도의 실상도 함께 전달된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보내준 선교 보고에서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본에 대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본과 자신들이 신앙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일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일본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때문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9470kHz